여러분은 지금까지 우주의 미세 조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것에 관해서는 과학자부터 여러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마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대해 대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는 있을 법한 모든 가능성을 취향에 맞게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취약한 균형.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여러분의 시선 끝에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수천 개의 별이 있습니다. 또한 망원경으로 본다면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은하계와 같은 멀리 있는 은하까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어딘가에는 지성을 가진 우리 형제가 사는 행성이 있어서 똑같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어내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관측 가능한 범위에 몇 개의 별이 있는지 정확한 수를 매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알려진 은하만 해도 수천, 수백만 개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는 수조 개의 별을 품은 은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대부분은 행성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행성은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숫자를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어질어질해지지 않으세요? 우주는 실로 장대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로운 존재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구에는 여러 종류의 동물, 식물, 균류, 미생물이 살고 있죠. 그것은 모두 40억 년에 걸친 생명 진화와 가혹한 자연 도태의 결과입니다. 생물의 기능은 생화학이나 분자 생물학이라고 하는 별개의 과학 분야에서 연구되는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화학 실험실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나 핸드폰을 다루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인체의 생명 활동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물질이 생성되고 분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항성 등 우주 공간에 있는 천체도 다양한 화학 물리적 과정에 힘입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화학적인 과정과 비교하면 훨씬 단순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복잡해서 과학자들조차 완전히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인체의 생화학과 항성 내부에서의 열액 반응 사이에는 언뜻 보면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레벨에서는 양자 사이에 역시 공통점은 있습니다. 우리 우주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모두 원자보다 작은 소립자 수준의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은 우주와 이 소립자들이 가진 어떤 특성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적어도 100개가 넘는 많은 상수와 파라미터를 측정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사는 우주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기 위해 특별히 조정된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그 중 하나가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우주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자들 사이에는 중력 상호작용, 전자기 상호작용, 양력 상호작용, 강력 상호작용의 4가지 기본 상호작용의 존재가 알려져 있습니다. 한 쌍의 양성자에 있어서의 전자기 상호작용과 중력 상호작용의 비는 대략 1대 10의 36제곱입니다. 만약 그 비율이 더 커지면 전자기력은 양성자끼리 밀어내기만 해서 그 결과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의 원자는 형성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비율이 더 작아지면 반대로 양성자끼리는 서로 끌어당기기에 의해 결국 전 우주가 거대한 입자의 덩어리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이 덩어리는 바로 붕괴됐을 거예요. 즉, 우주 전체가 빅뱅 전의 특이점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력 상수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항성은 너무 뜨거워질 것입니다. 즉, 그러한 항성은 코어에 저장된 연료를 즉시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주에서는 어떤 별개에서든지
생명 탄생을 위한 시간이 부족해 결국 생명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생명 탄생 이전에 훨씬 빨리 항성이 다 타버리기 때문이죠. 중력 상수가 너무 작아도 좋지 않습니다. 단 생기는 문제는 반대인데요. 별이 너무 차가우면 내부에서 열액 반응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이 약간만 변해도 우리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중성자의 질량이 0.2%만 작아지더라도 단독 양성자는 양전자, 중성미자, 중성자 같은 다른 입자로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양전자는 전자와 충돌하여 함께 소멸될 것이 뻔합니다. 또한 소멸할 때 엄청난 감마선이 방출되는데요. 그 결과 우주는 방사선과 토막 중성자와 중성미자, 그리고 경원소의 토막 원자핵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아마도 단단한 지표면을 가진 행성은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생화학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유기물, 즉 탄소화합물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동위원소 베릴륨 8의 반감기가 더 짧다면 우주의 탄소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발생원은 항성 내부의 열액 반응밖에 없습니다. 탄소의 생성에는 마침 이 베릴륨 8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주의 미세 조정에 관한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파라미터 중 하나가 아주 조금만 바뀌는 것만으로 우리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주를 조정했을까? 많은 신앙인들에게 우주의 미세 조정은 세계의 창조주인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신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많은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었다는 걸까요? 혹은 신은 처음부터 인류를 창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인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미리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유행하는 시뮬레이션 가설은 옛날식 종교적 해석의 현대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우주 전체가 실제로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우주를 개발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조정에 세심하게 신경을 쓴 이유도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러한 가설을 납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점점 새로운 가설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멀티버스, 다중우주라는 논거를 이용해 미세 조정 문제를 설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다른 조건을 가지는 다양한 행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째서 멀티버스에는 다양한 조건을 갖춘 많은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바로 이 지구가 인간이 살기 위해 미세 조정된 태양계에서 유일한 행성이라는 것에 놀랄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생물이 살아가는 영역이 발생하고 지적 생명체가 탄생할 정도의 기간 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유일한 천체가 지구임을 알았을 뿐입니다. 혹시 우리 우주도 비슷한 상황일까요? 여기서 문제는 많은 행성이 존재한다는 건 부정하는 자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확립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뢰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대개 멀티버스를 믿는다는 것은 신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이지 확실하게 입증된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과학자들 중에서는 미세 조정 문제는 과대평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 하나 정수를 바꾸는 것만으로 괴멸적인 결과가 생긴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 몇 개의 상수 또는 모든 상수를 아주 조금씩 튜닝하면 이러한 결과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많은 설정이 가능하고 그 각각이 지적 생명체의 출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빅뱅이 일어났을 때 딱 알맞은 우주가 자연 발생할 확률은 언뜻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우주의 미세 조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아마도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꼭 코멘트란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물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